고등학교 3학년. 어? 야, 김희진! 설마 너 또 나랑 같은 반 된 거야? 같은 반 됐으니까 같은 교실로 등교를 했겠지. 우와, 아무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 모양이네. 인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 될 수가 있겠냐고. 아, 그래 안 그래? 악연도 인연이라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 뭐 악연? 방금 그 말은 넌 나를 싫어한다는 뜻인가?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냐? 지난 2년 동안 같은 반 하면서 너한테 시달린 게 얼만데.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그건 오히려 내가 해야 될 말이거든? 너한테서 나는 퀴퀴한 고어 냄새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내 코가 엄청 고생을 했었다고. 근데 그 고생을 올해 1년 또 하게 생긴 거잖아.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막말할래? 나한테서 아무 냄새도 안 나거든? 웃기지 마셔. 너 냄새 아주 심하게 나. 퀴퀴한 고어온 냄새랑 구질구질한 간한 냄새. 야, 박미선! 어쭈? 고어 주제에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왜? 이제 내가 만만해졌니? 지난번에 맞은 지 한참 됐다 이거지? 어떡해. 마침 오늘 비도 오는데 비 오는 날에 먼지나게 한번 맞아야 정신 차릴래?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때려보든가. 이번엔 진짜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까. 아, 그러셔? 그럼 앞으로 경찰이 간섭 못할 정도로만 괴롭히면 되겠다, 그치? 앞으로 각오 단단히 해. 남은 고등학교 1년을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10년 뒤. 와, 그 사람 진짜 못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가 했던 말 그대로 저한테 해버리더라고요. 선생님들이랑 경찰이 딱히 걔한테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만 아주 교묘하게 절 괴롭혔거든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시간도 벌써 10년씩이나 지난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남 씨처럼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글쎄요. 어쩌면 저는 희진 씨한테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남 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세상 누가 좋은 사람일 수가 있겠냐고요. 말씀은 고맙지만 전 아직 집안의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수남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집안의 빚이 아무리 제 잘못은 아니라지만 저랑 결혼하면 희진 씨한테 고생만 시킬 거라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제 직업은 남들한테 존중받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편견과 차별을 당하면 당했지.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소고기 정형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어디가 어때서요? 조선시대로 치면 백정이잖아요. 소 잡는 새백정. 이런 저랑 결혼하면 희진 씨는 백정의 아내가 되는 셈이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언정 그런 힘든 인생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서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저도 가난한 고아 출신이라서 대학도 못 가보고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지만 저 스스로한테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껏 떳떳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치만 희진 씨... 아무 걱정 말아요. 제 눈에 수남 씨는 아주 멋진 분이세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멋진 분이요. 저기... 그럼 있잖습니까, 희진 씨. 제가 염치불구하고 희진 씨의 남편이 되어도 괜찮으실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수남 씨가 아니면 저는 다른 누구와도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난 벌써 그대를 내 평생의 반려자로 점찍었으니까. 고마워요, 희진 씨.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이 참, 남자가 눈물부터 보이기는.
나도 많이 사랑해요, 수남씨. 그리고 고마워요. 제 청혼을 받아주어서. 1년 뒤. 오늘 저녁은 소고기 구이네?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긴 했는데 여보 입맛에 잘 맞을지는 모르겠네. 일단 앉아서 맛부터 좀 봐봐. 알았어, 잠깐만. 우와, 이거 엄청 맛있다. 그렇게 맛있어? 당연하지. 고기가 부드럽기도 너무 부드럽고 감칠맛도 어마어마해. 이렇게 좋은 소고기를 대체 어디서 사온 거야? 우리 이번 달 카드값도 겨우 막아서 생활비도 하나도 없을 텐데.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야. 어저께 당신이 가져다 준 고기로 만들었지. 내가 가져다 줬던 그 고기라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월급 받고 정형하는 내 처지로는 이렇게 맛있는 부위의 고기는 가져다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저께 내가 가져다 줬던 고기는 자투리 부위였어. 질기기도 너무 질기고 맛도 없는 데다가 냄새도 너무 심해서 사람이 먹기 힘든 그런 부위였다고. 그거야 나도 잘 알지. 그래서 당신이 매번 가져다 줬던 똑같은 고기들도 매번 제대로 못 먹고 다 폐기 처분했었잖아. 내 말이 바로 그거야. 그런 고기로 이렇게 좋은 맛을 낸다는 게 나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서.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발견해낸 거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매번 버려야만 했던 자투리 고기들이 솔직히 너무 아깝더라고. 여보가 가져다 준 고기들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집 생활비도 훨씬 많이 아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고기를 잘 숙성시키고 양념도 잘하면 어떻게든 먹을 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래서 여보 몰래 이래저래 엄청 연습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줄은 나도 몰랐어. 그랬구나. 암튼 여보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신혼 때부터 음식 솜씨가 범상치 않다고 느꼈지만 설마니 이 정도로 대단할 줄은 몰랐어. 에이, 너무 그렇게 비행기 띄우지 마. 그래봤자 생활비 아낄 수 있는 정도인데 뭐. 절대 그렇지 않아. 당신 비법 정도면 장사해도 될 정도라고. 그 정도라고? 정말로? 당연하지. 내가 나름 고기 전문가잖아. 이런 내가 확신을 가질 정도면 믿어도 돼. 그럼 우리 고깃집을 한번 열어볼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그치만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길래?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자투리 고기는 수량이 많지가 않거든. 정형하는 식육 기사의 솜씨에 따라서 산출량과 품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는 너무 어려워. 장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위라는 얘기구나. 장사를 하려면 안정적으로 납품을 받아야 하니까? 맞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즘 수입 소고기가 저렴한 값에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써보는 거야. 비록 수입 소고기는 한우에 비해서 품질이나 맛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여보가 개발한 숙성법과 양념법이라면 수입 소고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한우구이 못지않게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더군다나 수입 소고기는 한우에 비해 값도 훨씬 저렴하니까 많은 손님들한테 대중적으로 다가가기도 좋고. 수입 소고기라. 여보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네. 그치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건 어때? 기왕이면 확실한 게 좋잖아. 알았어. 얼른 가서 수입 소고기를 좀 사올게. 여보는 비법대로 숙성하고 양념할 준비를 해줘. 며칠 뒤. 이게 며칠 전에 내가 사다 준 수입 소고기지? 응. 기존의 내 비법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며칠 숙성시킨 다음에 양념을 해봤어. 그래. 얼른 한번 먹어보자. 당신도 먹어봐. 알았어.
여보. 그치? 당신도 지금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이거 맛있어도 너무 맛있다. 한우 양념갈비가 울고 갈 지경이야. 내 말이 이 정도 마시면 충분히 잘 팔리겠어. 그럼 고민 끝났네. 그동안 우리가 모아둔 적금이랑 당신이랑 내 퇴직금 합쳐서 당장 식당부터 열자. 안 그래도 나도 방금 딱 그 말을 하려고 했었어. 정말? 당연하지.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장사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 암튼 앞으로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장차 태어날 우리 자식들한테는 우리의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몇 달 뒤. 큰일 났어, 여보. 오늘은 손님 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대기 손님이 이렇게나 많은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주방에 무슨 사고라도 났어? 그게 아니라 준비한 고기가 다 떨어졌어. 설마 품절이라고? 아직 저녁 장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손님들이 워낙에 밀려들어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미리 숙성해둔 고기가 다 떨어졌지 뭐야. 암튼 일단 오늘은 지금 식사하시는 손님들까지만 받고 마감해야겠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좀 죄송하다. 우리 가게 고기 맛을 보시려고 저렇게 많은 손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그치만 재료가 소진되었으니 다음에 찾아달라고 정중하게 사과드리는 쪽이 맞을 것 같아. 제대로 맛이 들지도 않은 고기를 손님들께 내어드릴 순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야 돈을 더 벌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니까. 대신 대기 손님들한테는 할인 쿠폰을 만들어드리면 되고. 그래, 그게 정직한 방법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대기 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할인 쿠폰도 한 장씩 드릴게. 얼마 뒤. 주방 상황은 어때? 설마 오늘도 재료 소진이야? 준비한 고기가 얼마 안 남았어. 앞으로 딱 2테이블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참 큰일이네. 아직 대기 번호표가 20번도 훨씬 넘게 남았는데. 내 말이 장사가 너무 잘 돼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게. 매번 허탕치고 돌아가시는 손님들께 죄송해서 이대로 더는 안 되겠어.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분점을 내보면 어떨까? 2호점을 내보자고? 2호점 잘 되면 3호점도 내고 그게 잘 되면 분점을 더 많이 늘릴 수도 있는 거겠지? 그치만 우리 가게의 핵심은 여보의 비법이잖아. 분점에서 우리랑 똑같은 맛을 낸다는 보장이 있을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 형식으로 내면 돼. 아무리 직영점이라고 해도 여보가 모든 분점 주방을 혼자 도맡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가 잘한 고아원 졸업한 후배들 중에 인품은 성실하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제법 되거든? 그런 후배들을 데려다가 내가 직접 비법을 전수해줄게. 후배들 가르쳐서 직영점 주방장으로 고용하고 내가 틈틈이 다니면서 주방들을 관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 그거 좋겠다. 사회적으로도 참 뜻깊은 일이기도 하고. 그럼 난 뭘 도와주면 될까? 소고기 유통업체를 하나 차려보자. 내가 직접 수입 소고기를 유통해보라고? 응. 아무래도 수입산 소고기는 물 건너오는 과정에서 보관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품질이 들쑥날쑥하잖아. 그래서 가끔 안 좋은 소고기가 납품될 때면 당신이 며칠 장사 접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고기는 못 쓴다면서 반품시킨 적도 있고. 그건 그렇지. 품질 떨어지는 고기를 손님들께 내어드리는 건 양심의 털난 짓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직접 유통을 해보라는 거야. 소고기 전문가인 여보가 직접 품질을 확인하고 우리 본점이랑 장차 오픈할 직영점에 직접 납품을 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꽉 먹고 알 먹고가 되지 않겠어?
그래도 난 조금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은데 장사 잘 된다시고 무리하게 사업 확장했다가 폐가 망신하는 식당 얘기는 아주 흔하잖아. 괜찮아. 난 여보를 믿으니까. 여보처럼 소고기에 진심으로 한평생을 바친 사람이 직접 고품질의 수입산 소고기를 선별해서 납품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난. 알았어. 여보가 소고기에 진심이었던 내 노력과 경험을 믿어준다니까 나도 당당하게 한번 도전해볼게. 잘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 약속 하나만 하자. 만약에 혹시 실패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기. 여보랑 나는 어차피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이니까 만약 실패하더라도 걱정 없어. 예전처럼 다시 열심히 일해서 극복하면 돼. 그래.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게. 만약 실패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겠다고. 응. 우리 부부 화이팅! 몇 년 뒤. 여보세요?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지금 건물 화장실 청소 중이라 바빴거든. 어? 저기요, 청소부 아줌마. 전화 끊고 잠깐 이쪽으로 얼굴 좀 보여주죠. 뭐지? 내가 다시 전화할게, 여보. 혹시 지금 저 부르신 건가요? 너 김희진 맞지? 설마 박미선? 맞네. 우리 학교 공식 가난뱅이 김희진. 어쩐지 전화 통화하는 뒷모습에서 고아원 출신 특유의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더라니.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지 여전히 팔자가 사나워 보이고 이렇게 청소부 따위로 먹고 사는 걸 보면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너는 어떻게 나이를 먹어도 인성 쓰레기 그대로 나이를 쳐 잡수셨을까? 응? 글쎄. 지금의 난 너 같은 청소부 따위가 함부로 막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닐 텐데? 왜? 의사랑 결혼해서 남편 덕분에 팔자 폈다고 자랑이라도 하려는 거야? 뭐야? 벌써 다 알고 있었냐? 담임 선생님 장례식 갔다가 소식 대충 들었어.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방금 니년이 했던 막말부터 사과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니년 청소부 밥줄 따위는 확 끊어버리고도 남거든. 우리 남편이 이 건물에 있는 병원 원장님이시라고. 아이고, 그래? 그것까지는 전혀 몰랐네. 마침 참 잘된 일이고. 너 지금 쪼개냐? 응? 하도 가짜나서 웃음이 다 나온다, 왜? 너가 아직 세상 매운맛을 덜 본 모양이구나. 지체 높은 의사 남편한테 얘기해서 오늘부로 확 실업자 신세되게 만들어줘? 그래야 정신 차리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겠어? 그러는 너야말로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가는 제대로 큰 코 다치고 후회할 텐데. 뭐가 어쩌고 어째? 인연이 주제도 모르고 누구한테 감히? 됐고, 당장 너네 남편이나 불러오렴. 대체 누가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 확실히 알려줄 테니까. 잠시 후. 당신 방금 전화로 했던 말이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뭘 그렇게 급하게 뛰어오고 그래. 지체 높은 원장 의사 선생님 체면 떨어지게.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건물 청소하시는 여사님이랑 싸움이 붙었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아내분께서 저에게 모욕감을 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여사님. 뭐야? 당신 왜 그렇게 당황하고 그래? 한낱 청소부 아줌마 따위한테 존댓말까지 쓰고. 예라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감히 누구를 청소부 따위라고 깔보는 거야. 저분은 이 건물 건물주님이라고. 뭐라고? 야, 김희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건물주가 왜 직접 청소를... 이 고층 상가 건물이 내가 나 스스로 자수성가했다는 증거니까. 너무 소중한 성공의 증거라서
매일 내 손으로 직접 쓸고 닦으면서 아껴주는 중이고. 말도 안 돼. 한낱 고아주자였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남편이랑 둘이서 고깃집 창업했고 직영점들까지 줄줄이 대박난 덕분이지 뭐. 겸사겸사 남편이 시작한 소고기 유통사업도 지금껏 승승장구하는 중이고. 거짓말하지 마. 그럼 주방 일만으로도 바쁠 텐데 건물을 직접 청소하면서 관리할 시간이 어딨다고 그래. 우리 고아원 출신 내 수제자들이 주방 일을 엄청 성실하게 잘해주더라고. 덕분에 나는 가끔 직영점 방문해서 점검 정도만 해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길래 내 자수성가의 증거인 이 소중한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거야. 설명 끝났으면 내 앞에서 당장 머리부터 조아려. 싫어. 너가 건물주면 건물주지 어디다 대고 갑질인데? 우리 남편 잘난 의사거든? 나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산다고. 그렇다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입자님? 일단 저부터 무릎 꿇고 아내의 잘못을 사죄드리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대체 왜 그렇게까지... 월세를 너무 많이 밀려서 벌써 보증금까지 다 까먹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잘 나가던 병원이 어쩌다가... 그게 사실은 당신한텐 비밀이었는데 우리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어. 그 바람에 환자들 발길이 뚝 끊겨버렸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건데? 병원 오픈할 때 받은 대출금도 아직 못 갚았잖아. 그동안은 건물주님께서 사정 봐주셔서 임대료 못 내면서도 계속 영업할 수 있었지만, 건물주님께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면 그날부로 병원은 폐업이고 우린 빚더미에 앉는 거야. 들었지? 그니까 이제 선택해. 이 자리에서 나한테 머리 조아리고 너네 병원 내 건물에서 근근히 연명할지, 아니면 당장 오늘부로 쫓겨나서 인생 막장으로 떨어질지. 죄송합니다, 건물주님. 제가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정신나간 짓거리를 했어요. 제가 미친년입니다. 미친년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조아릴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발. 그래, 일단 오늘 한 번은 넘어가 주겠어. 대신 앞으로 두고 볼 거야? 그럼요, 당연하죠. 앞으로 제가 아주 깍듯하게 떠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건물주님. 그날 그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이후로는 그야말로 제 밥이 되었습니다. 저를 마주칠 때마다 굽실거리는 꼬라지가 어찌나 하찮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던지. 이 정도면 완전히 신세 역전된 셈이겠죠?